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시흥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시흥시의회는 출범 이후 5개월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17건의 의원 입법 발의 등 지역사회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청년의 사회보장정책, 주민자치회, 동네관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와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흥시 의회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발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제도적으로 열악한 여건이지만 시민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성공적인 특별위원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임병택 시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들어 국제사회 및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되어 있는 의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반성에서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이 진행 중인 시흥시 특성을 볼 때 시정부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도시개발, 교통,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또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입니다.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있는 관심과 지원 등 민선 7기의 시정부의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섬세하게 반영함으로써 시흥의 건전한 미래 성장과 시민이 행복한 시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19년도 사업 예산안 및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의 첫 본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시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시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봉사할 것이며 발전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모습을 통해 시흥시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교훈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13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19년도 사업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해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8일 이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8년 11월 15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농업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4분 계십니다. 발언 신청을 기준으로 박춘호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홍원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올고동, 정왕번동, 정왕일동 지역구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임병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흥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골목 상권의 진입에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대형 식자재 마트의 골목 상권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대형 식자재 마트가 지역별로 생겨나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의 경우 의무 휴업이란 조치를 통해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식자재 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 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식자재 마트에서는 취급 안 하는 물건이 없어 주변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치고 있고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식자재 마트의 규모를 보면 330에서 700제곱평방미터 중형 슈퍼마켓들이 식자재 마트로 전환하거나 대형 건물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매장이 늘고 있고 정확한 매장 수는 알 수 없지만 주택과 밀집 지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소위 기업형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정왕지역 식자재 마트의 경우 정왕동에만 2곳, 안산시에도 3곳,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10여 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대형 기업형 마트 전문업체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2천억도 훨씬 넘습니다. 식자재 마트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타 지역의 물류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지역 내 농산물 등은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식자재 마트가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피해 골목 상권을 파고들면서 인근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갈등도 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자재 마트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며 각종 유통법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매장 면적 3,000제곱평방미터 이상 유통 점포만 의무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자재 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식자재 마트의 경우 판매한 매출액이 시흥시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계가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중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발빠른 대응으로 식자재 마트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민생 경제를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 대형 식자재 마트 현황과 주변은 어떠합니까? 물류에 따른 교통행정과 주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특별한 개선 방안 없이 영업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흥시 전역에 대한 식자재 마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고 타시의 모범 사례를 우리 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식품위생, 소방, 건축, 불법 주정타 단속 등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의무 휴업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대형 식자재 마트에 대한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장은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가는 행정선의 선장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형 식자재 마트의 입점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이도를 포함한 정왕 2, 3, 4동 그리고 얼마 전 분동된 백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47만 시흥시장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의 궁극적 목적은 주택난 해소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인구의 유입과 재정 확충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거 환경의 개선과 편리함, 주민 간의 화합과 행복을 추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18년 기준 47만 8천 명이며 이 중 내국인은 44만 4천 명, 등록 외국인은 3만 4천 명으로 총 세대수 17만 8,754세대 중 아파트는 11만 5천 세대이며 단지수로는 총 273개 단지로 전체 세대수의 64%가 아파트이며 세대당 가구수를 동일하게 산정한다 하더라도 최소 30만 이상의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경과된 단지는 215개 단지로 점차 노후화되어 가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단지 규모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노후화를 늦추고 리모델링이나 개수, 보수를 통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하며 신규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주민 공동체 구성부터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주거의 권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단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64%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수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특성상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챙겨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경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273개 단지 중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10년 이상 된 단지가 215개인데 매년 얼마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업은 집행부의 최소한의 관심과 예산으로도 주민이 시흥시에 사는 충분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즉각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난 집행부는 무관심과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선심, 치적, 행사, 과시성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한정된 지원 사업으로 소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놀이터, 수목소도, 방역, 가로등, 보안시설 등 공공의 목적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만 지원됨으로써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방역 등 보건사업은 권역별로 동시에 이루어져 일반 주거지역이나 공동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나 일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방역을 따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라 했습니다. 주인이 차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관리로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항 2, 3, 4동, 5위도 105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섭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구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옥구상가 대표들이 상권이 죽었다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만난 자리에서 상가 대표들은
상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상가를 살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사가 잘 되다가 어려워진 것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인근 105 신도시 상가가 시작되면서였습니다. 매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더욱이 옥구 상가를 지금까지 지적해 주던 시아병원마저 정황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760개 초대형 점포를 가진 105 아비뉴 브랑이 오픈하게 되면 옥구 상가는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옥구 상가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아프면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새로운 대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옥구 상가를 살리기 위하여 상인들은 단합하고 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옥구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는 시도원이나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 맞죠? 깨끗한 상가를 만들어 상권을 살려보자고 보도블록 교체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상가 활성화는커녕 통행조차 어렵고 안전을 무시한 채 사진과 같이 불법 공사를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고 사진과 같이 전용 도로 블록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을 해주시려거든 제대로 해주십시오. 둘째, 옥구 상가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해 주십시오. 현재 시흥시 지역상권 육선 및 활성화 조례에 의하여 5곳의 상권 육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5곳 중 하나인 옥구 상가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여 상가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시의 모든 상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의 전역에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옥구 상가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상가를 살려주십시오. 셋째,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상가를 깨끗하고 정비하고 적어도 다니는 도로에 불법으로 중축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십시오. 아울러 건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간판이나 낡은 건물을 페인트칠하고 어두운 조명을 LED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지침을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균일하고 획일적인 똑같은 건물 형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논문 뒤에 하나 있는 죄송합니다.
넷째, 점심 먹기와 회식 운동을 실천해 주십시오. 시아공단 상공회의소와 기업노조를 옥구 상가와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여 시아공단 상공인들과 기업노조인들이 옥구 상가에서 점심 먹기와 회식하기 운동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서서 캠페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국장님을 포함한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삼동 동장님과 주민센터 여러분, 옥구 상가에서 점심 먹기와 회식하기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상일등도 옥구 상가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아지면 점차 확대하여 추진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4가지 옥구 상가 대책에 대하여 제안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구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옥구 상가를 시범 선정하여 운영해 보시고 잘되면 점차 확대하여 시흥시 전체 상가를 하나씩 살려봅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주민자치과 도시재생과 경광디자인과 도로과 세조과 등 시흥시 모든 부서가 함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앞장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 및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독거 중년의 영향으로 1인 1가정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는 인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육하는 의미에서의 애완동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반려동물이란 용어가 처음 제안되어 사용하면서 지금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가족, 친구로 인식하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칭하며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정부, 부처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시흥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2016년 12,671마리, 2017년 13,458, 2018년 8월 말 기준 14,336마리, 2016년 대비 2018년 8월 현재 1,665마리로 증가했으며 동시에 동물병원은 21개소에서 27개소, 동물약국이 50개소에서 61개소로 반려동물 판매업은 42개소에서 81개소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유실되는 동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로 2012년 8%이던 소유자 인도율이 2015년 14.6%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분양률도 27.4%에서
32%로 상승하는 반면 안락사율은 24.5%에서 20%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호단체에 따르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유기동물까지 포함하여 연간 10만여 마리 이상의 유기 유실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가족을 찾지 못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와 인류가 지켜온 생존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 제도를 통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40개소 및 위탁 운영되는 곳을 포함하여 모두 293개소이며 경기도에는 직영 3개소, 위탁 33개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경우는 이웃 안산시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즉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안락사 등 업무를 안산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시흥 시민들이 자존심을 짓밟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기동물 관리센터 건립이 우리 시흥시에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유기동물 보호소 위치상 시흥시 전역에서 방문하기엔 물리적 어려움이 있고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업무 처리를 적시에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유기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축적되어진다면 유기동물의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흥시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유기동물의 자연 번식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여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우리 시흥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 등록제의 취지와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기되는 동물들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가 되었듯 동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치료와 보호에 우리 시흥시가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자연히 시흥시민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흡수되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꼭 시흥시에 건립하시고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자연에서 마음껏 뛰고 인간과 함께 산책하며 놀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과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만 시흥 시민 여러분,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질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시흥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부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사업 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설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박춘호 의원님과 오인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 매화산단 개발 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해 따른 출자, 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의 출자, 출연하는 법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매화 일반산업단지 SPC 관련 추진사항을 감사하고자 하였으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방문 결과 해당 출자 기간의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시흥 매화산단 개발 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대표 발의위원이신 홍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18년 12월 3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홍헌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이복희 의원님과 노영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과림저수지의 수질오염 대책과 주변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잠시나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가 변화되어 왔던 모습을 각자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시흥에 정착한 지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시흥시는 문만 열고 나서면 들이요 산이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부족하고 비록 그린벨트이긴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연학습 공간들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자랑으로 삼았던 녹지 공간들은 시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택지 개발이라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함몰되어 도시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빽빽한 회색의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점점 잠식하며 시흥의 소중한 자연 환경들은 개발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개발 필요합니다. 도시 확장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너무나 많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은 피로감에 쌓여 있으며 시흥의 자연 환경들도 언제 자신이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긴 사설을 늘어놓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깊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들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시흥의 경제활동의 주체 세력들이 되었을 때 당시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마음의 짐을 남겨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어른의 모습을 기억 속에 심어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따라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앞으로 시흥의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을 수 있는 시흥만의 자연환경, 시흥다움의 자연환경을 잘 관리하여 시대 흐름에 따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훼손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수지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7개의 저수지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수지의 기능은 농업용수가 주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저수지는 어떤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요? 각자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대부분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되면서 관리가 소홀했던 저수지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도시 중심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의 저수지 현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방치 수준이죠. 그래서 본위원회 지역구에 존치하고 있는 2개의 저수지만이라도 세심한 관리와 관심으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본위원회 지역구에는 소래 저수지와 과림 저수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래 저수지는 은계지구 택지가 개발되면서 사업지구 내에 존치하고 있어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들의 친수 공간인 호수공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대한 저수지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 친화적인 호수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근에 있는 과림 저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과림 저수지는 썩은 물과 각종 오염으로 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층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온갖 폐수들이 과림 저수지로 유입, 수지를 오염시키며 담수되어 있는 저수지 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녹조로 뒤덮여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다. 또한 과림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계수초등학교 맞은편 자연습지는 온갖 썩은 침전물과 각종 쓰레기, 오폐수가 쌓여 고스란히 과림 저수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림 저수지 주변 환경에 유혹되어 자주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은 방치되고 썩어 있는 과림 저수지를 보며 행정의 관리 소홀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과림 저수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림 저수지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저수지 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수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위원회를 꾸렸으며 그동안 저수지를 살펴보고자 꽤 많은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기관을 방문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핑계 아닌 핑계로 앵무새 같은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주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그 저수지 동네가 하도 낙후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 몇 년 전부터 그 주민자치발전위회가 발족돼서 회장 이하 총무 그 집행부 위원들이 약 한 15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 이하의 많은 위원들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 동네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 그 저수지 발전위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십 년 농업용수로 충실하게 임무를 잘 이행해온 과림 저수지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로 인해 병들어 썩어가고 있으니 수십 년 저수지에 함께해온 주민들로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가 가득하겠지요.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임무가 다소 약화되었을지라도 최소한의 임무를 유지하며 저수지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과림 저수지는 은계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부천 옥길지구가 개발되면서 도심의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심 속 사람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과림 저수지 수질 관리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자연 놀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이지요. 그러나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기관장 간의 정책적 협의로 공동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제 중심에 있는 과림 저수지는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시흥시는 과림 저수지를 관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과림 저수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당연히 무거운 책임을 갖고 수질 관리를 해왔어야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과림 저수지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며 관리의 흔적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과림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수년간 방치되어 오염 침전물로 쌓여 있는 저수지 준설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정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흥시는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흥시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시흥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과림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안에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상층부에서 무단 방출되고 있는 공장의 오폐수의 원인을 찾아 과림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림 저수지와 은계호수공원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과림 저수지와 은계호수공원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은계호수공원과 과림 저수지가 갖추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엮어 사람들만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를 개설, 주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림 저수지를 지키기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스템화 시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 조직인 과림 저수지 대책위와 시집행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의 단체 및 기관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과림 저수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본 협의체가 시스템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과림 저수지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입니다. 그동안 본 안내문만 잘 지키도록 관리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할 일은 없었겠지요. 아울러 본 안내문이
형식적인 역할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물길을 잘 살려낸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호수 도시 시흥을 꿈꾸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매화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문제점과 시흥 매화산단 개발 주식회사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께 매화산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화산업단지는 2007년까지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부지인 것을 2008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부터 긴 시간을 갖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문제, 합당성 등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진행되었고 분양도 잘 되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이제 매화산단이 시흥시에서 좋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가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현재 부족함을 채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녹음 파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좀 무리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 일 초기 단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어떻게든 350 언더로 맞추라. 350 넘어가면 그건 아무리 수익률이 좋은 제조업도 그 땅값 감당하고는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350 언더로 맞추라. 그런 그거를 제가 하나의 방침처럼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두 방침 정도로만. 예, 전임 시장의 녹음 파일입니다. 그 기업인 협의회의 기업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 전임 시장 김윤식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시흥시는 은행동 공업지역의 대체부지로 매화산단 조성 시에 은행동 공장 대표들에게 매화산단 입주 시 분양가는 많아도 350만 원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분양 모집 공고에도 예상 가격을 350만 원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420만 원으로 평당 70만 원이 상승되었고 전체 부지 11만 3,968평으로 환산하면 약 798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매화산단 대체 부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전 불가 민원이 발생하자 시흥시는 은행 공업지역 대표들에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공업지역 내 약 300개 기업 중에서 매화산단으로 이주 계획을 수립한 공장들은 약 10%인 약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매화산단은 대하동 공업지역 공장들에게 개방해서 20여 개를 채웠고 이도 부족하자 지역에 상관없이 개방하여 매화산단에 필요한 약 80여 개의 기업을 대부분 유치하였습니다. 일관성이 상실된 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슬럼화된 은행동 공업지역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기본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둘째, 산업단지가 아닌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에 산단이 들어섬으로써 향후 시흥시 도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결국 산단 입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시민들,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던 공장 대표들 모두에게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되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흥시는 매화 산단을 조성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행위로 정책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은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선제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분들은 공장 신축과 증축, 이전 등 시설 개선을 못합니다. 설비 투자 역시 할 수 없습니다. 공장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사업을 접던가 이전하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고사하던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멀쩡하던 공장에 시흥시 행정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존 위기와 범법자의 칼날리에 서 있는 은행동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법인 설립을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실수요자 참여권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사업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실수요자 선정하고 선정된 실수요자는 법인의 이후에 지분 조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 때 법인 설립하고요. 네. 그 일정은 그 뒤에는요? 그 실수요자 실수요자 선정을 해서 실수요자는 법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설립하기 전에 모집할 끝내니까 먼저 입혀놓고 나중에 감자시켜서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지분 조정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참여시키는 걸로 실수요자 이건 언제쯤? 선정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지금? 11월 중에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거는 일단 법인이 선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선정만 되면 추가로 들어가면 일정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나머지 진행되고 보상 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예하공단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계신 분들이 가신 분이니까 남북에 계시지만은 가는 분들이 저희 집 대책이 한 3분의 1가량이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공장 짓는 과정까지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녹음 파일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실수요자들한테, 그러니까 매화 산단에 들어오는 실수요자들에게 입주가 된다면 매화 산단 SPC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시흥시 공무원들의 발언입니다. 질문 네 번째 올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당시 시장은 시흥시장 명의의 공고문을 내고 매화 산단 SPC의 민간 부분 지분 49% 중 20%인 4억 원에 대해 현금 출자자를 모집한다고 실수요자 추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겠다던 지분은 수차례 말뿐 강간무소식이더니 언제부턴가는 입장을 바꿔 분양 계약을 하면 지분을 준다고 했다가 2018년 7월 19일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출자하여 SPC를 설립하여 추진 중으로 현 시점에서 입주 기업의 SPC 지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한 매화산단 SPC에서는 입주 기업과 SPC 간 지분 참여에 대하여 논의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시흥시장의 이름으로 공고문을 내고 지분 출자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산단은 도로와 공장 간 단차가 없는 평지를 만들어서 조성합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와 공단도 그렇고
반월공단도 그렇고 남동공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화산단은 2015년 10월 작성된 기본 설계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게 되겠죠. 도로와 도로 사이 공장이 들어가야 될 단차가 4m나 됐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공장 대표들이 도면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2017년 9월 11일부터 5일간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인접 필지 업체별로 부지를 확인시켜주고 간단한 변경은 그 자리에서 도면상에 직접 표기함으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2017년 11월 설계 변경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산단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건폐율 상향,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개발 계획 변경도 2017년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기본 설계가 이렇게 된 이유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이로 인해 추가 소요된 금액, 이것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2년 4월에 실시한 매화산단 교통영향평가는 42번 국도인 은행동 사거리에서 금이 사거리까지를 주 공감 범위로 하였고 사업 구간 내 42호선 약 1.7km 구간에 대해서는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또 산단 주 출입 구간에 대해서는 620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라는 등 6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이 시작되는 초입부, 그다음 산단의 종단부에서 금이 사거리까지는 여전히 4차선으로 남게 됩니다. 일예로 입구와 종단부에서 병목이 생기는 거죠. 이를 매화산단 조성 시에 시흥이 교통 개선 대책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2019년 매화산단 준공 후에 0809시 첨단 시간대에 매화산단에 유입되는 교통량이 707대로 발생 교통량이 적고 6차선으로 확장되는 42호선에서 연결되는 4개의 진출입도로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여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 주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여서 추진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바, 이 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기존 매화산단 부지 내의 기업인들은 총 11개 업체였습니다. 매화산단 SPC는 이들 업체의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비, 이주비, 영업손실비, 광고비 등의 보상금을 주고 지작물 철거 각서 등을 다 받았습니다. 이 중 지작물 철거를 하지 않은 업체 4개에 대해서는 매화산단 SPC에서 2017년도 6월 21일과 28일, 7월 10일에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3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4개 업체는 지금도 공장이 존치 상태이고 유독 이들 4개 업체만 분양받은 땅에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들 신축공사 현장 중심으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매화산단 SPC로부터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나가고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시흥시로부터는 공장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들 4개 업체는 4개 업체 등은 2015년 7월 8일 매화산단 SPC에
총 24개항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 19번째에서 공장 이주 대책용지 임시 이전 부지 조성, 1회 이전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에 매화산단 SPC는 2015년 7월 24일자 답변에서 해당하는 보상 내용은 보상법 등 여타 관련 법령에 없는 내용임이라 하고, 다만 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장 이전이 1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의 조정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답을 합니다. 상기 4개 업체의 1회 공장 이전의 희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첫째, 이들 업체의 지작물 철거 지연도 공기 지연의 하나이고, 이로 인해 대다수 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4개 업체는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1년 동안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둘째, 그리고 시흥시는 산단 내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들 4개 기업에 2018년 3월 13일 처음으로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셋째, 이후 매화산단 SPC는 이 기업인들의 공장 신축 부지에 먼저 기반시설을 해줍니다. 넷째, 반면 매화산단 SPC는 여타 수 분양자로부터는 기계획된 기반시설 일정이 많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금 90%를 먼저 받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매화산단 SPC 관계자는 SPC 금융빚을 먼저 갚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답을 합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다섯째, 이러저런 금융 부담에 속이 타는 여타 수 분양자들이 항의하자 이젠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매화산단 SPC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주고 시흥시에서는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다 부담해서 조치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자부담으로 철거하라는 조건입니다. 시흥시와 매화산단 SPC의 이런 주묵구구 행정에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사 현장 관계자는 미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수 분양자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화산단 SPC에 대하여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그간 매화산단 SPC는 갑질 중에 갑질 계약서인 토지 분양 계약서 등을 핑계 삼아 수 분양 계약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아나무인식 독점적 행포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아래와 같이 주문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궁금해하고 있고 수 분양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매화산단 SPC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십시오. 둘째, 매화산단 기반시설 조성 지연으로 수 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매화산단 SPC에 요구하십시오. 셋째, 매화산단 SPC에 의해 시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십시오.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지시도 먹히지 않고
대래 큰 소리치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자세는 시장의 권한과 시흥시 행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시흥시에서는 SPC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될 예정인 사업 등이 줄지어 있습니다. BTO, BTL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분 참여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시흥시와 시흥시민, 기업인 등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SPC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행정력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급단 매화산단 SPC의 많은 행위들은 불법이거나 탈법이거나 시흥시가 40%나 출자한 공적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묻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시흥시 의회에는 공장 일을 제끼고 많은 매화산단의 수분양자들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임병택 시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8년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동 4대 하천 관리 대책, 맑은물 관리센터 지중화 사업의 준공 예정 시기, 황새 바위길 연결 계획, 주민 참여 예산자의 존속 여부, 시민 고충 담당관, 미래 전략 담당관의 직속 변경, 보육 주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백옷 한라 2차 우회도로 건설 계획, 성훈창 의원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 신현역 주변 정리사업 추진 촉구, 농곡동 마을 입구에서 42호선 수인산업도로 진입 장소의 좌회전 신호 설치, 장현 지하차도 연장 계획, 이상섭 의원님의 각동에서 열리는 축제성 행사 개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실행되는 축제,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등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